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인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런 새로운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정말 좋은데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예상 밖의 비용,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법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좋은 법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선 비즈니스의 규칙 자체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요, 하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인권실사, 영어로는 HR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기업이 자기네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랑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에서 혹시 인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미리 살피고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터지면 해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5년에 영국에서 시작해서요,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2024년에는 EU 전체에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법안까지 나왔죠.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냥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게 아주 강력한 법적 의무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희가 2017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법의 효과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구진이 뭘 했냐면요. 프랑스 법이 시행된 후에 프랑스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비용이 올랐습니다. 공급망을 일일이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하니까요. 평균적으로 영업 비용이 16.3%나 추가로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상당한 부담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용이 늘었는데 노동 생산성은 무려 21%나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규제가 만든 아주 성공적인 사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도입했나? 아니면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바꿨나?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고용 감소라는 아주 뼈아픈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을 혁신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결국 직원 한 명당 생산성은 올랐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너머에서 현장의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식과 현실의 엄청난 격차가 드러나는데요. 기업 10곳 중에 7곳은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 행동에 나선 곳은 3곳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준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업들조차도 관심사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4%의 기업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에 정작 중요한 노동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9.7%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동 문제인데도 말이죠. 기업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좋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당장 늘어나는 비용과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바로 이 알지만 못하는 지점, 여기에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기업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의 선도 기업들로 한번 돌려서 그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선도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슬레처럼 아예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업 문화에 녹여내는 곳도 있고, 지멘시처럼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곳도 있죠. 또 EDF처럼 끊임없이 소통하거나 콘티넨탈처럼 기술을 활용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자 자기 회사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았다는 것, 즉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데이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법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정부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업은 인권 실사를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들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들을 개발해 줘야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권실사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기준이라는 점. 둘째, 이 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 셋째,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실. 넷째, 하지만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용의 일부는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연 누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 그리고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